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오늘은 제가 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책인가봐요. 요거 일단 그냥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알려주는 존 스튜어트 밀 이야기. 이 앞에 부분은 빼고 바로 필자랑 자녀가 함께 나눈 이야기 파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유로는 아이들이 혼자 책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질문과 대화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 독서법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와 아이들이 자유론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아이와 함께 자유, 행복, 다양성, 다수결의 원칙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8월의 어느 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태극기 홍보 자료를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다. 그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을 기억하자는 경술국치일이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 경술국치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아 생각에는 저 말이 무슨 뜻인 것 같니? 저기에 나라 잃은 슬픈 날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술국치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하브루타 가족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적인 일이라는 거지. 경술련은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자신들과 합쳐버린 한일 병탄이 일어난 해야. 그렇기 때문에 경술국치일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슬프고 치욕적인 날이지. 어쩌면 8월 15일 광복절보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더 가슴에 새겨야 하는지도 몰라. 왜요? 왜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을 더 마음에 새겨야 해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이지. 일본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럼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서 외교권과 국권을 빼앗고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거든. 헌병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경찰 역할을 시켰고 총칼을 앞세워 우리의 생활을 간섭했단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거지. 한글 쓰는 것을 금지하고 성을 바꾸는 창씨 개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 고유의 문화도 없애버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지 뭐냐. 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당하기만 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었지. 일본은 빠르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신식 무기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조선 말기에 쇄국전책을 펴는 바람에 모든 면에서 후퇴했고 차츰 국력이 약해졌어. 참, 주아야, 얼마 전에 엄마 아빠랑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니? 네,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군대 대장과 일본의 앞잡이를 죽이는 영화였어요. 맞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아빠, 자유가 없어지면 어떤 상태가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나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져.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조건 의심했었어. 자신들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법을 만들었단다.
와, 정말 화나요. 진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때린다고요?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뼈아픈 역사란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경술 국치이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 나는 일제의 만행에 화가 난 아이들에게 자유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유에 대해 탐구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나는 먼저 주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주하야, 자유란 뭘까? 자유가 뭘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인들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유를 빼앗았잖아요. 그래, 맞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유를 누리면 안 되겠지? 이런 자유에 대해 깊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란다. 그는 자유론이라는 책을 통해 자유를 탐구했어. 네,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말을 했는데요? 밀도 주어와 똑같은 대답을 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지. 아, 나랑 똑같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대해 또 어떤 말을 했어요? 밀은 생각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 맘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막고 자유토론도 못하게 했었어. 어떻게 생각을 내 맘대로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족쇄를 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과 같아. 다시 말해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대화나 토론을 맘 놓고 못하게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 미래 사상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그는 자유를 정의했고, 두 번째로 자유의 한계를 얘기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단다. 바로 개별성이야. 개별성. 개별성? 그게 뭐예요?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개별성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나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관점이야. 얼마 전에 아빠 반장 선거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반장을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민주주의 사회의 단점 중 하나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때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단다. 밀은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했어. 정말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네요. 다수의 횡포. 사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 의견이 무시당한 적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보다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더 좋아요. 언니들이나 동생들은 대부분 내 의견에 따라주거든요. 그래.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중요해. 주아도 친구들에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아야, 왜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까? 글쎄요, 오히려 다수결로 하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면 다수의 의견이 더 빛날 수도 있어. 사실 대부분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경우가 많거든.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다수에게도 유리하다는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예로 들 수 있어. 맞아요. 하마터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주아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동설이 빨리 받아졌더라면 지구 과학이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군요.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 바로 양적인 행복과 함께 질적인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야. 질적인 행복? 아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말이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끝까지 죽음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에? 고통을 견디는 게 왜 행복해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들려줄게. 4명의 선원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과 물은 점점 바닥이 닿지. 3명의 선원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어린 청년을 살해해서 먹어버렸단다.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아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3사람이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4사람 모두 죽게 돼.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되죠. 바닷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더 빨리 죽는걸? 그럼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물고기도 더 이상 잡히지도 않고 구조된다는 보장도 없어. 오늘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고, 우리 아들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의경이 안녕. 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읽을게요. 이제 물고기도 더 이상 잡히지도 않고 구조된다는 보장도 없어. 오늘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그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선원들은 며칠 후 구조가 됐고 동료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목숨은 구했지만 철창 신세가 되었어. 한 사람이 죽어서 3사람이 살았네요. 사람을 죽이는 게 선원들의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은 과연 행복할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데다가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를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만약 보트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동료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더 명예로운 죽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고통도 행복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주아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칠레의 메몰 광산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혔는데 그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원 생존에 성공했었다? 와, 어떡해요? 그때 메몰 현장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 바로 작업 반장이었지. 작업 반장은 침착하게 메몰 인부들을 설득했어.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은 식량도 서로 나누어 먹었지. 반드시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절대 잃지 않고 말이야. 와, 정말 대단해요. 아빠, 저도 나중에 크면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주아도 그런 사람이 꼭 될 거야.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아빠가 직접 읽어주는 철학 이야기, 요것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존 스튜어트 밀, 180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제임스 밀에게 공리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 나 여자 목소리 했는데 아빠 말이야. 어떡해. 나 아빠 말로 바꿔야 돼요.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상이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의사결정의 주요 수단이 되는 민주주의의 기초 배경이 되었어. 밀의 아버지는 당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덤의 친구였지. 그러다 보니 밀의 아버지는 벤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논리와 이성에 치우쳐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 밀은 감성이 중요시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밀은 20살이 되었을 때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단다. 그는 삶의 해답을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논리만 강조되고 감정이 무시되는 교육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리주의자였던 밀은 양적인 행복과 함께 질적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단다. 자유론도 마찬가지야.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 국민들의 자유는 양적으로 증가된 거 보였지만 정작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사회에서 시민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어. 밀은 이를 목격하고 자유론을 쓰기로 한 거야. 밀은 자유론에서 소수 의견이라도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질적으로 우수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장은 제가 읽어드렸어요. 듣기에 편안하셨는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를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이거는 2장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2장 남다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하브루타 독서 해서 존 스튜어트 밀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질문 만들기 해서 질문을 또 함께 만들거나 또는 스스로 만드는 페이지 63페이지가 있어요.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일까요? 소수의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소수의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살펴봐야죠. 사람들 앞에서 네 의견이 무시당한 적 있니? 대답하면 좋을 것 같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나머지는 빈칸인데 서로 질문을 이렇게 만들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 책을 이 파트를 읽다 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와,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우리 집에 아마 이 책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어야겠네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은 플라톤이에요. 지혜롭고 도덕적인 인재를 만드는 플라톤 이야기. 그래서 아빠와 주하가 플라톤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의 정서적 문제를 줄여주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와, 정말 중요한데요. 저 이거 꼭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익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할 때 지혜를 주는 키케로 이야기. 그 다음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길러주는 칸트 이야기. 또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헤겔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 이분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분들의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읽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읽고요. 요거는 제가 또 내일 준비해서 읽을게요. 이 책 참 좋네요. 편안하고 좋네요. 여러분, 요거 지금 판매할까요? 아마 중고서적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언제적 책인가요? 이거 읽어보시고 항상 같이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발행이 된 책인지 한번 제가 볼게요. 언제? 2016년? 어머, 이거 지금
발행되고 있는 책이겠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데요? 이분 저자들이 공동저자 양동일, 김정환님 두 분께서 공동저자로 하신 책인데 양동일님은 하브루타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 많은 책들을 쓰셨네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토론 탈무드,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이런 거 쓰셨고요. 한국 외대 졸업하시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수료하시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배움의 길을 찾던 차에 유대인식 자녀교육법 하브루타를 알게 되었다. 가정에서 직접 하브루타 교육을 실천하며 아이의 두뇌와 인성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하브루타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 하브루타가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그는 저서와 칼럼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하브루타를 활발히 전파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기회되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아이들, 저희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 저희 남편,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하는 저희 팀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아이 교육과 그 다음에 고전 독서, 인문학 고전 독서, 그리고 심리치유 관련된 것들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주는 책을 통해서 조금씩 함께 배우도록 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또 만나요.